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8월 7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3일 연속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어제도 반등에 양봉이 나왔었던 거고, 그렇게 빠졌기 때문에 사실 오늘 급반등이 좀 나와줘야지.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가 좀 그랬죠. 그래야지 좀 맞다라고 봤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모습이고, 특히나 전강 후약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역시 반등이 나와도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니까 120평을 또 이탈했기 때문에 바로 저항을 맞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일단 우리가 뭐 미국 시장의 어떤 급반등을 보고서 매매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좀 아직 아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종목들을 돌아가면서 하나씩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250불, 60불 이 라인에서는 완청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결국은 순식간에 다시 매수를 들어가는 180불 라인까지 왔는데, 급락하면서 182불 찍고서 이제 200불까지 반등을 했지만 다시 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특별한 고민 없이 급해도 190불 아래, 그 다음에 원래 노린다라고 그러면 그냥 180불 아래를 노리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고, 말 그대로 앞서서 먹은 텀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그냥 또다시 주워가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시장 오게 되면, 그건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많이 빠졌는데 이유가 없다라고 그러면 반등하는데도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제 우리는 그런데 놀아나지 않으려고 그러면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일단 지수적인 기준으로는 2495, 2510 이 구간을 하단 혹은 중단으로 설정을 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 구간 아래에서 매수를 노리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겠는가. 이대로 그냥 급반등이 나와가지고 날아가기에는 사실 미국 시장보다 우리 시장이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일본 10% 반등하는데 우리는 고작 해봤자 3%, 5%, 6% 이렇게밖에 반등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인지하고서 급하게 추격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종목 흐름으로 보게 되면 역시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이 밀릴 리스크도 더 크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월요일날 하락했던 저점이 이 근래의 가장 저점이다, 저 자리 이탈 컷으로 매수를 한다, 저는 이거는 조금 아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자리는 추세 전환, 즉 이전 저점을 깼다가 다시 잡아채는 추세 전환을 만드는 종목들이 가장 매매하기 좋다, 매수하기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만들어 준 게 지금 2차 전지라고 보고는 있는데, 어찌되었거나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내가 노리는 패턴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지금장 누가 뭐 많이 빠졌다라 그러면 그거 기웃거리고, 저거 조금 괜찮아 보이는데 그러면 괜찮았다가 좀 많이 밀려 내렸다고 저거 노리고, 이런 식으로 좀 우왕좌왕할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준을 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인데, 어제도 저희 첫기사 3.0 해선 쪽에 전략을 올려드린 게 18,400에서 500짜리가 오게 되면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매도해야 된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결국 전강, 그쵸? 장 본장에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지만 막판에 다시 밀리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 매수세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본장에서의 현물 흐름 역시도 반등했다가 122평 자리에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 이탈 하락이 그냥 일시적인 이레귤러가 아니라 진짜 약해서 생기는 흐름이구나 라고 좀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위로 쭉쭉 올라가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충분한 또다시 조정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계속 인지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보게 되면 어제 이제 밑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중간 구간으로 보고서 반등하면 그냥 갖고 버티시는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저는 가급적 180불 아래, 그리고 공격적이신 분들도 지금 120평 있는 190불 아래 이 자리에서 매집한다라 그러면 기존에 그쵸 먹고 했었던 것들을 다시 잡아갈 수 있는, 뭐 계속 핑퐁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국 시장을 보게 되면 그쵸 생각보다 약한 모습이죠. 특히나 윗꼬리 음봉을 저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시장이 굉장히 약하다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반도체 쪽으로의 그 매수가 그렇게 달갑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지수적으로는 지금 이 자리, 그렇죠? 이 아랫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 매집을 할 만한 그런 조건들은 만들고 있다. 조금 일찍 내려오긴 했는데 결국은 리바운드 나오는 타이밍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과격하게 이 찍어야 될 자리들을 왔기 때문에 움직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코스피보다는 액티브하게 갈 것이다. 다만 종목들의 리스크가 분명히 크기 때문에 컷자리를 지켜주는 효율을 추구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런치박스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